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신혼부부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요거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이겠죠.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수하고 있는 특강은 25일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까 요 밑에 링크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 하락, 내 집 마련 기회, 고민 깊어진 신혼부부 어쩌나. 요거는 어쨌건 기사 제목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좀 혼돈스러워요. 데이터나 제 경험,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안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장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그대로 전달 드리는 게 좋을지. 왜냐면 현장 피드백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이런 거예요. 내 집이 안 팔려요. 전세도 안 나가요. 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얘는 뭐 거래량이 어쩌고 뭐가 저쩌고 예전이랑 뭐가 다르고 뭐 신고가가 많고 상승 거래량이 많고 이래서 하락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돈이 안 걸려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의 돈이 이 시장에 걸려있는 분들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요. 그리고 팔려면은 거의 내려놔야 돼요. 전세도 안 나가요. 굉장히 안 좋은 시기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데이터와 기존 분석을 자기가 만들어서, 물론 그게 가능하겠지만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아니다. 이건 하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저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현장에 자꾸 나가다 보니까 중개사님들이 현장에서 만난 적도 있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개사님들이 엄청 힘들어 하신대요. 이게 왜 제가 고민할 수 없냐면, 고민 안 해요 지금. 현장 안 나가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집 사는 거 고민 안 해요. 딱 말씀드릴게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량이 서울이 667건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은 예전에 15분의 1, 20분의 1이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밖에 나와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사요. 계약했던 것도 해지하고 있고요. 전세를 좀 찾을까 말까, 전세를 고민해요. 전세를 살까 말까. 그리고 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월세는 원래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고민했다 전세로 가는 게 아니라 전세를 고민했다 월세로 갑니다. 전세를 고민했다가 돈을 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월세로 가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고요. 매매는 형식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비과세를 받고 싶은 분이나 투자를 해놨던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은 것 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이, 그중에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내고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보시면 사주고 있어요. 물론 일부 지역은 제외예요. 약간 특이하긴 한 게 일부 지역은 안 그래요. 일부 지역은 상승도 하고 있고, 매도자가 우위까지는 아니어도 매수자가 완전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지역이 있고요. 월세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금리 인상 멈추고 집값 하향 안정기까지 매수 유예 이렇게 했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예요. 듣기 좋은 얘기예요. 보세요. 금리 인상 멈추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하나만으로 집값을 해석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그럼 금리가 지금부터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갈 거라니까요. 금리 인상 멈췄다 쳐요. 집값 하향 안정기, 이거 언제인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지난 5년을 잊으면 안 돼요. 지난 5년 동안에 집을 사라 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집을 사라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월세냐 전세냐 매매냐 이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죠. 부모님 집에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주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청약통장보다 고금리 예금이 이득이라서 3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금리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금리가 어지간하면 그냥 제껴요. 그냥 삽니다. 대출이 나온다면. 근데 대출이 안 나왔잖아요. 대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면은 마구 달려들어요. 그래서 살 사람은 미리 사요. 그래서 뒤에 침체기가 와야 되는데 규제를 하면서 그 역량이 굉장히 이상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완전히 확 쪼그라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티가 나죠. 왜냐? 청약통장은 뭐냐면은, 여러분 청약통장 뭐예요? 생각해보시면 새집 받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신혼살림 시작할 청약집이면
신혼집이면, 청약으로 받은 신혼집이면 지금 이거를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청약 통장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몰리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렇든 저렇든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또 뭐예요? 이제 나라에서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청약 저축. 약간 이게 왜냐면 이게 왜 가냐면 청약 저축에서 고금리 예금으로 가니까 청약 저축이 지금 금리가 딸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바꾸면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진 않은데 저는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신혼부부분들 청약이 중요하잖아요. 한국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안 그런 분들도 많고요.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당장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강 과장님 배도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새 분들은 좀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옛날 분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청약권을 유지하려면 집을 사면 안 되니까 아래로 갈수록 집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집을 살 때 청약 통장을 써서 되게 좋은 걸 받고 싶어 하세요. 몇 억씩 벌어가면서. 그럼 빌라를 사도 안 되고 저렴한 아파트를 사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빌라, 저렴한 아파트는 이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많이 사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던지는 곳이 몰리는 곳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단 거기가 전세가가 폭등 중이라면 잘 안 떨어집니다. 빌라 시장이나 굉장히 저가 아파트 일부 중에서 하락하지 않고 전세가 때문에 반강제로 버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지금 신혼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죄송한데 의견이 똑같아요.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저는 지금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매매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월세는 정말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근데 전세는 전세로 2년 살았어요. 그럼 전세로 2년 산 다음에 집값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 좋은데 조건은 하나 달게요. 내가 전세로 2년 살았다 또는 4년 살았다. 그때 집값이 떨어져 있는데 난 그거 살 자신 있다. 살 목표가 있다. 이건 괜찮은데 이건 좀 제 경험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안 사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을 좀 봐주세요. 지금 상황을 좀 봐주세요. 청약 통장도 이제 인기가 없어요. 이거 필수품이라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 이거는 필수품. 아들, 딸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 필수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값이 내려가는데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럼 사실 지금도 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 나가면 호가가 다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던지는 매물이 있어요. 올라와 있는 매물이든 숨어 있는 매물이든 던지는 매물은 여러분이 가끔 실거래가 보시면 의학하는 단어 있잖아요. 의학하는 거래. 그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공부해서 잡아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갈 거예요. 더 오를 거다, 더 내릴 거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없는데 저는 워낙 이 자체를 여긴 너무 금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금리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막 올라가면 경제 자체가 아작이 나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금리가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니까 전월세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전세가 떨어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년 전, 4년 전에 계약한 분들 입장에서 전세가가 떨어졌는지 여러분 방송에서 그대로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8월 달에 전세가 폭등이 아니고요. 8월 달 이후에 갱신권을 못 쓰는 분들이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전세가는 3중 가격이 형성돼 있고 갱신권이 작동한 이후로 이미 시세상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르는 모습은 보이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거래가 막 매매가에서 전세로 옮겨 붙으면서 전세가가 흔들릴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세가 폭등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월세를 얼마나 갈지, 월세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지, 전세로 언제 넘어올지에 대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월세가 계속 올라요. 그런데 이 방향대로 쭉 가면 월세가 계속 올라서 월세, 전세, 매매가 빠를지 아니면 시장이 계속 침체되는 게 더 심해지고 빠를지 모르는데 집값이 여러분 내려가다가 일정 정도에서 거의 버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저도 진짜 모르겠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를 아작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마지막에 했던 게 쭉 오면서 이거저거 쌓여서 제 생각에는 3, 4월 달에 1차 쇼크, 7, 8월 달에 2차 쇼크 오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인데 시장 자체가 아예 망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힘을 쓸 리가 없는데 이게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부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나 아니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월세 시장을 보면 어쨌건 수급은 안 맞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입자분들은 불리해지거나 전세입자분들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 혜택을 잔뜩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는 1주택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한 채 사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얘기하면 싫어하실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도 같이 적어주세요. 부담을 들라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살아라. 얘기를 해주세요. 월세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죄송한데 젊은 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아는데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파트 월세로 사잖아요. 그러면 돈 안 모여요. 지금 서울에 월세 200만 원짜리 여러분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진짜 200만 원짜리 흔해요. 200만 원씩 2년 살면 얼마예요? 예, 4,800만 원이에요. 4,800만 원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 부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돈이 날아간다고요. 목돈이 없어져요. 목돈이 있어야 나중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는요. 전세로 들어갔는데 2년 후에 전세가 더 오르면 어떡해요? 매매가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올랐다? 그럼 나 얻을 게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시세가 떨어진 거랑 지금처럼 시장이 붕괴돼서 공포성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 무조건 제 말 듣고 사라 말라가 아니라 월세가 나을지 전세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청약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약이 대출이 막힌 게 많아서 청약 가점이 높다면 좋은 입주는 당연히 받아도 되고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사전 청약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청약 통장도 포기하고 전월세로 무조건 버틴다. 전 이거는 아직까지는 전월세가 매매보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올해에 대한 시장 예측이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만약에 고민이 깊다면 전 밖에 나가고 하니까 고민이 깊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집 사면 안 되라고 결론이 이미 나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 월세 시장, 전세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 나서 결정 드리는 걸 권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